반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네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꼭 합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 메가랜드 제5회 모의고사 21번부터 30번까지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자격취소 자격정지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시도지사는 자격취소 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된다. 5일이라는 숫자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오직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다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공고하면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자,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자격취소, 자격정지, 그 다음에 자격증 반납, 미반납 시 가태료부가 모두 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제가 뿌린 자가 그 둘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만 청문과 의견 진술기에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4번 맨 밑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청문해야 된다 했는데 청문은 취소 3개만 청문을 실시합니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만 청문하고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는 취소라도 청문을 하지 않고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틀렸고 4번 반납은 취소 3개만 반납합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39번 3, 4, 5 3개 있는데 자격 취소, 등록 취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만 반납합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는 취소라도 반납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 분실했으면 신규 발급받아 가지고 반납 안 해도 되고요. 사유서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2번입니다.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것,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것. 기억, 결격 사유니까 등록 취소해야 되고요. 니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등록 취소해야 됩니다. 기억, 니은 두 개는 등록을 취소해야 되네요. 그 다음에 디귿,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 설정하지 않는 경우 요건 임의적 취소입니다. 보정 설정하지 않는 경우 임의적 취소, 보정 설정하고 보증관계 증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죠. 등록 기준 미달,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요. 이중계약서도 등록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등록 취소해야 되는 거 해부를 결의했다, 소양 없이 이렇게 8가지. 우리 암기 프린터는 16번에 있습니다.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요것만 정확하게 알면 80점 받을 수 있다고 했죠. 다음은 23번입니다. 시도지사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했는데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처분은 국토교통부 장관이고요. 협회 공제사업 승인도 국토부 장관이고요. 디귿 자격증 교부의 자격증 교부는 시도지사네요. 그 다음에 등록 업무는 등록관청, 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니까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이죠. 비업, 연수교육, 실무교육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번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네요. 1번 이게 다른 사람에게 상호나 성명 사용하게 하는 것하고 양도되어 똑같습니다. 1년에 1,0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개공 아닌 자가 표시 광고에도 1년에 1,000만원이고요. 3번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개사 등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를 한 자, 이게 소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함으로써 개업공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요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유사명칭 사용금지, 그리고 5번도 유사명칭 사용금지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했는데 1번은 매매 계약만 신고입니다. 매매 저당권 설정 신고 대상 아니고요. 그 다음에 2번 공급 계약 건공도시 빈산주택 8개 법률에 의한 공급 계약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그 다음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8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전세권, 임차권, 매매만 신고 대상이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5번 교환계약도 신고 대상 아닙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매매계약만 신고 대상입니다. 다음은 26번 문제입니다. 반드시 신고해야 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 했는데 우리 암기 프린터 13번에 있습니다. 이 권리 이전 내용은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이고요. 암기 프린터 13번에 보면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9가지 반드시 신고해야 되고요. 실입주계획, 자금조달계획은 1번, 2번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이면 금액과 상관없이 비규제 지역은 6억 이상 주택법상 주택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 실입주계획을 신고해야 되고요.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됩니다. 주택법상 주택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실제거래가격, 부동산 등의 종류,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인적사항,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그 다음에 계약체결일, 중도금, 잔금지급일, 그 다음에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조건, 기한, 부동산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신고해야 됩니다.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암기 프린터 13번에 있습니다. 다음은 27번 문제입니다. 27번 문제. 역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지금 8문제 나왔는데 실제 작년에도 8문제 실제 시험에서도 출제됐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 옳은 것인데 매매계약만 신고한다고 했죠. 매매계약, 교환계약, 증여계약 신고하지 않습니다. 저당권 신고하지, 전세권 신고하지 않습니다. 2번 개업공개사, 중개거래인 경우에는 개업공개사가 신고해야 됩니다. 거래 당사자 신고할 의무 없습니다. 농지 취득자격증명 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됩니다.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따로 부동산 거래 신고할 필요 없죠. 토지거래 허가받으면 농지 취득자격증명 받은 것으로 보고 토지거래 허가받으면 계약서 검인받은 것으로 보지만 토지거래 허가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금정체계 구축 운영은 국토부 장관입니다. 시장군 수구청장 X고요. 자, 답은 5번이네요. 해제 신고는 거래 당사자에게만 의무가 있습니다.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됩니다. 물론 국가 등이나 개업공개사도 해제 신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는 거래 당사자에게만 있고 해제 신고 안 하면 거래 당사자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다음은 28번입니다. 신고서 작성 제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소지하는 모든 주택법상 주택에 대해서는 자금조달 입주계획서 추가로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지하는 모든 토지 자금조달 토지이용계획서 추가로 제출해야 된다. 모든이 X네요. 모든 X가 되겠습니다. 잘 몰라도 모든 뿐 하나여 절대로 이런 말 들어가면 거의 80% 이상은 X입니다. 자, 우리 암기 프린터 13번 맨 밑에 있는데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는 1억 원 이상 지분거래인 경우 금액과 무관하게 기타 지역은 6억 이상인 경우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 제출해야 됩니다. 기타 지역이란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외의 지역이죠. 이게 2022년 2월 28일부로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 제출해야 되는 게 신설됐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매수인 외의자가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매수인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하려는 자에게 계약 체결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제공해야 된다. 신고하려는 자에게입니다. 단 매수인이 별도로 제출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매수인이 별도로 제출하려면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제출하면 되고요. 신고하려는 자에게는 25일 이내입니다. 신고하려는 자가 중개거래면 개업공개사, 직거래면 법무사들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물건별 거래가격란에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가격을 적고요. 5번 이거는 서식 봐야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서 서식.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 대상 면적란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의 경우 집합건물은 전용면적, 집합건물은 전용면적, 집합건물 아닌 경우는 연면적을 적습니다. 연면적은 각층 바닥면적 합계죠. 자, 다음은 29번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도 한 문제 출제됩니다. 보증금 6천만원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원 초과입니다. 이상이 아니고 초과입니다. 딱 6천만원이거나 딱 30만원이면 신고할 필요 없죠. 초과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신고해야 됩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입니다. 잔금일로부터 아니고요.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임대차 기간을 연장하는 계약으로서 보증금과 월차임 변동 없는 경우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기간만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국가 등이 계약 일방 당사자면 국가 등이 임대차 신고해야 됩니다. 해제 신고는 거래 당사자에게만 의무 있다고 했죠. 주택임대차 신고도 개업공개사는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해줄 수는 있습니다. 신고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5% 이하 과태료라고 해서 X네요. 주택임대차 신고 위반하면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한 경우 모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근데 요거에 벌칙이 시험에 나올 확률은 조금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벌칙은 내년까지 유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벌칙을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자, 답은 물론 법조문에는 5번 법조문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지만 시행시기가 내년 5월 말까지 유예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30번 문제입니다. 역시 부동산 거래 신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주거지역 60제곱미터가 허가 기준 면적이다. 우리 암기 프린터 이게 2022년 2월 28일 날 개정됐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암기 프린터 32번에 1번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 150, 녹지 200, 미지정 60제곱미터고요. 도시지역 밖에서 기타 지역은 250, 농지 500, 임야 1000제곱미터 초과하면 허가받아야 되고 이하면 허가받을 필요 없습니다. 2번에 재지정의 경우에만 의견 청취입니다. 재지정 이거 중요하죠. 재지정의 경우에만 의견을 청취해야 됩니다. 재지정만. 처음 지정할 때 축소 해제할 때는 의견 청취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허가구역 지정 공고 내용을 통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장에게 통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체 없이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4번 국토부 장관은 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여야 합니다. 요건이 해당되면. 5번 허가구역 지정은 허가구역 지정 공고한 날로부터 지체 없이 효력이 발생한다. 지체 없이 X네요. 5일이라고 했습니다. 5일. 5일이라는 숫자가 딱 두 번 있는데요. 5일이라는 숫자. 자격 취소되었을 때 자격 취소가 아니라 자격 취소되었을 때 시도의사는 5일 이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의사에게 통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허가구역 지정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처음 지정했을 때는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고요. 재지정, 축소, 해제의 경우에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도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쉬었다가 계속해서 3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